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원료의약품과 또 이 정밀화학 분야의 전문 기업이죠. 그린생명과학 종목 코드 11450의 현재와 미래를 좀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제공된 그린생명과학 기업 심층 분석 및 투자 전략 보고서와 관련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여러 관점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좀 풀어봐야 할 핵심 질문은 이거 같습니다. 그린생명과학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 그리고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평가받는 재무 기반 위에다가요, 이 신사업의 성장 가능성까지 더해져서 이게 정말 매력적인 투자처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최근에 좀 나타난 수익성 악화라든지 또 변동성이 꽤 큰 주가 흐름, 그리고 이제 신사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어떤 의문 같은 이런 위험 요인들을 좀 더 무겁게 봐야 하는가? 바로 이 지점에서 의견이 좀 갈릴 수 있겠죠. 저는 그린생명과학이 가진 그 안정성, 특히 낮은 부채 비율과 핵심 기술력, 그리고 여기에 AI 반도체 소재나 GLP-1 계열 치료제의 중간체 같은 이런 고성장 신사업의 밝은 전망이 더해졌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외형 성장 시도나 신사업 진출 자체는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수익성이 눈에 띄게 나빠졌고 또 신사업에 이게 실제 성공으로 이어질지는 아직은 좀 미지수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높은 주가 변동성이나 자사주 매각 같은 이런 논란들 역시 가볍게 볼 수 없는 부분이라서 저는 보다 신중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럼 제 관점을 먼저 좀 상세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린생명과학은 단순히 기대감만 있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이미 검증된 역량과 또 탄탄한 재무 상태를 갖춘 기업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걸 발판 삼아서 미래 성장성이 높은 신사업으로 성공적으로 영역을 확장하면서 중장기 성장 동력을 마련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째로 재무 건전성이 상당히 돋보입니다. 2025년 3분기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25.80%에 불과한데요. 이건 동종업계 평균인 75.44%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죠. 자기 자본 비율도 75.17%로 재무 구조가 매우 안정적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이라든지 아니면 신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자금 소요에 훨씬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둘째, 기술력은 이미 시정에서 인정을 받았다고 봐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그 고위험 물질인 포스겐을 안전하게 다루고 활용하는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또 국내 최초로 개발했던 피페라실린계 항생제 중간체 EDPCL이라는 물질을 글로벌 제약사인 파이자죠. 여기에 독점 공급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건 그린생명과학이 세계적인 수준의 품질 요구 조건에 만족시킬 수 있는 기술력과 생산관리 능력을 갖췄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 이제 신사업 성과가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이 핵심인데요. AI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 분야에서 그룹 계열사인 그린케미칼과 135억 원이 넘는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게 최근 연간 매출액의 절반 이상, 그러니까 54.58%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입니다. 이미 전자소재 원료 부문에서도 20억 원의 매출을 냈고요. 더 나아가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정말 각광받고 있는 GLP-1 계열, 즉 비만과 당뇨 치료제 시장을 겨냥한 펩타이드 중간체 개발과 CMO, 다시 말해서 위탁 생산 사업 확대 계획은 미래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분야로의 전략적인 진입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 중심의 원료의약품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나 한국 정부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정책 같은 이런 우호적인 외부 환경도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강점들, 특히 기술력이라든지 재무 안정성 자체는 저도 일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좀 더 신중한 시각에서 이걸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린생명과학의 그 외형 성장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위험 요인들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는 좀 심각해 보이는 수익성 문제입니다. 2025년 상반기에 매출액이 21.5%나 증가한 건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이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오히려 적자로 돌아섰단 말이죠. 이게 단순히 성장통으로만 보기에는 좀 우려스러운 지점입니다. 2023년에도 215억 매출에 46억 영업 손실을 기록했었고요.
2025년 1분기 역시 매출 감소와 함께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적자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의 가치를 측정하는 지표인 PER, 주가 수익 비율이 마이너스 28.52배라는 건 현재 수익성이 전혀 없다는 의미고요. ROE, 자기자본이익률 역시 4.36%로 자본 효율성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높은 주가 변동성과 테마 의존성입니다. 지난 11월 11일에요. 독감 유행 수의 기대감으로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급등세를 보였는데 바로 다음 날인 10일에는 장중에 52주 신고가 부근까지 올랐다가 차익 실현 매물이 막 쏟아지면서 결국 8.98%나 급락해서 마감했습니다. 이런 식의 급등락은 기업의 어떤 본질적인 가치 변화보다는 단기적인 테마에 주가가 좀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그리고 신사업의 성공 가능성, 이건 역시 아직은 물음표가 많습니다. AI 반도체 소재 공급 계약, 이거 관계사인 그린케미칼과의 거래잖아요. 물론 안정적인 시작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곧바로 외부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담보한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GLP-1 중간체 시장은 또 어떻습니까? 이미 노보노디스크, 일라일릴리 같은 글로벌 제약 공룡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그야말로 레드오션입니다. 후발주자로서 기술적인 차별화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또 실제 대량 생산을 통해서 의미 있는 수익을 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자원 그리고 넘어야 할 허들이 정말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사주 매각 결정에 대한 논란인데요. 회사 측에서는 재무구조 개선 목적이라고 밝혔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채 비율이 업계 최저 수준으로 매우 양호한 상황에서 굳이 자사주를 매각한다는 건 성뜻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보통은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을 통해서 주주 가치를 높이는 것과는 정반대의 행보이기 때문에 이건 경영진의 판단과 또 주주 중시 경영 의지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좀 떨어뜨릴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숫자는 객관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상태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최근의 적자 전환, 물론 당연히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입니다만 저는 이것이 신사업 R&D 투자 확대라든지 아니면 생산 설비 준비 같은 이런 미래 성장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비용 증가 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의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실제로 2023년 실적 분석 자료에서도 신규 사업 관련 투자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언급된 바가 있었고요. 결국 성장을 위해서는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지점이 제가 우려하는 핵심입니다. 재무구조 자체의 안정성하고 현재의 수익 창출 능력은 좀 별개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적자에 이어서 2025년 상반기에는 매출이 20% 이상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적자로 돌아섰고 1분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지속적인 적자 패턴은 단순하게 미래 투자 비용 증가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어쩌면 기존 사업의 수익성이 약화되었다거나 아니면 그 비용 통제 시스템의 문제 같은 어떤 구조적인 이슈가 내재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죠. PER이 마이너스 28.52배라는 건 이런 수익 부재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고요. 과연 지금의 그 안정적인 재무 구조가 언제까지 계속되는 적자를 감당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좀 불확실하다고 봅니다. 신사업에 대한 평가 역시 저는 좀 더 기회 요인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AI 반도체 소재 135.7억 원 배약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이건 구체적인 성과입니다. 물론 관계사 거래라는 점은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그룹 차원의 시너지를 활용하고 또 초기 시장 진입 리스크를 줄이면서 안정적인 레퍼런스를 확보하기 위한 어떤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첨단 소재 시장에 진입할 때 리스크를 관리하는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접근 방식이기도 하고요. 중요한 것은 그린생명과학의 그 정밀화학 기술력이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입니다. GLP-1 시장 진출은 어떻습니까? 시장 자체가 연평균 20%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이런 시장에 선제적으로 진입한다는 것은 분명히 큰 기회죠. 과거 화이자와의 성공적인 협력 경험, 즉 EDPCL 독점 공급 사례는 까다로운 품질 관리와 기술적 난이도를 요구하는 글로벌 제약 시장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역량을 증명한 것이거든요. 이러한 경험이 GLP-1 중간체 같은 새로운 고부가 가치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발휘할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신중론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AI 반도체 계약이 실제 매출인 것은 맞습니다만 그것이 곧바로 외부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의미한다고 확대 해석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룹사 내부 거래는 안정적인 시작일 뿐이지 결국은 외부 고객을 확보하고 치열한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그게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JLP1 시장의 성장 잠재력, 이건 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현실은 이미 거대 기업들이 선점한 시장에 수많은 경쟁자들이 막 뛰어드는 극심한 경쟁 환경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린생명과학이 기술적 우위, 가격 경쟁력, 그리고 안정적인 대량 생산 능력을 확보해서 이걸 실질적인 수익원으로 만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투자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 자체가 매우 불확실합니다. 과거 화이자 공급 이력, 분명 훌륭한 레퍼런스죠. 하지만 그것이 현재와 미래, 특히 경제 환경이 전혀 다른 이 신사업에서의 성공을 자동으로 보장해주는 그런 티켓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 과거의 성공이 이 치열한 레드오션에서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까요? 시장의 평가, 즉 주가 흐름에 대한 해석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주가가 급등하고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형상은 단순히 투기적인 움직임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시장 참여자들이 그린생명과학이 가진 성장 잠재력, 그러니까 독감, 유행 반사이 기대감에 더해서 AI 반도체 소재 공급, GLP-1 중간체 시장 진출 같은 이런 복합적인 모멘텀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11월 12일에 주가가 하락한 것은 단기 급등에 따른 불가피한 차익 실현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높은 거래량은 여전히 시장의 관심이 뜨겁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일 수도 있고요. 지금은 주가 고점을 걱정하기보다는 성장 스토리의 시작 단계로 봐야 하고 분석 자료에서도 3개월에서 12개월 내에 AI 반도체와 GLP-1 관련 사업이 주력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주가 급등락을 좀 다른 시각으로 해석하는데요. 11월 10일에 상한가를 기록했다가 바로 다음날 9% 가까이 급락 마감하는 이런 모습은 기업의 내재 가치나 어떤 실적 개선에 기반한 안정적인 상승이라기보다는 단기적인 테마에 편승한 투기적 성격이 짙다고 판단합니다. 독감 유행 테마라는 건 본질적으로 계절적이고 일시적인 요인이잖아요. AI 반도체나 GLP-1 테마 역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좀 선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 기대가 실제 숫자로 증명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그 필요성이 명확해 보이지 않는 자사주 매각 결정은 또 어떻습니까? 이건 기업 경영의 투명성이나 주주가치 존중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면서 투자 심리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가는 실제 기업 가치보다는 기대감에 의해서 다소 고평가되었을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그린생명과학은 25.8%라는 그 낮은 부채 비율로 대표되는 견고한 재무 안정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화이자 공급 이력을 통해서 이미 검증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AI 반도체 소재와 GLP-1 중간체라는 미래 성장성이 매우 높은 신사업 동력까지 확보했습니다. 최근 나타나는 실적 부진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R&D 투자 확대 등 이 성장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기업의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신사업 방향성에 대한 기대감 자체는 저 역시 동의합니다. 그러나 매출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영업 적자라는 현실적인 수익성 문제, 또 단기 테마에 따라서 널뛰는 주가 변동성, 그리고 시장의 신뢰와 관련된 자사주 매각 논란 등 우리가 직면한 위험 요인들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신사업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하고 이것이 지속 가능한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명확히 확인되기 전까지는 긍정적인 전망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최종적인 입장입니다. 결국 그린생명과학의 현재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또 신사업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을 가질 것인가, 그리고 내재된 리스크를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는가 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저희 두 사람의 시각 차이가 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양측 모두 그린생명과학에 뛰어들려는 그 신사업 분야, 즉 AI 반도체 소재나 GLP-1 중간체 시장 자체의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관건은 이러한 청사진을 현실로 구현해낼 수 있는 그 실행 능력,
그리고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얼마나 빠르고 또 확실하게 보여주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린생명과학의 사례는 안정적인 기존 사업을 기반으로 고성장 신사업에 도전하는 많은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기회와 어려움을 동시에 좀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 외에도 제공된 자료에는 재무 상태의 세부 지표라든지 기술력의 구체적인 내용, 시장 환경 변화, 경영진의 의사결정 배경 등 더 깊이 탐구해 볼 만한 흥미로운 정보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제시한 서로 다른 관점과 또 근거들이 청취자 여러분께서 그린생명과학이라는 기업을 좀 다각도로 이해하고 각자의 투자 판단을 내리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기업의 앞으로의 행보를 계속 지켜볼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